4천년 후 인류는 거대한 클락소루스에 의해 거의 멸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생존 기회는 프랭크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크는 남자가 여자를 탔을 때 전설적인 힘을 발휘하는 강력한 메카입니다. 하지만 파트너 나오미를 태우고도 흥분하지 못한 후 히로는 그들 세계에서 유일한 쓸모없는 못생긴 패배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처형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던 그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소녀를 보았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익사했을까 두려워한 히로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서둘렀지만 그녀는 물고기와 함께 날아오르더니 그의 얼굴을 핥았고 둘 다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플롯을 개발하려고 하면서 그에게 그가 그녀의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손을 내밀고 그의 능력을 다시 깨우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기회를 깨달은 히로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남자들이 숲에서 나타나 그녀에게 왜 도망쳤냐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히로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이름이 없다고 말하고 코드네임이 제로투라고 말한 뒤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가 나오미의 시체가 처형을 위해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클락소르가 땅에서 나타나 나오미의 용기가 시야에서 굴러떨어졌다. 그것이 나타나자 여러 개의 포탄이 발사되었고 그것은 굴러서 부서졌다. 요새로 들어가서 그들을 제거한 후 히로가 난간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히로는 괴물이 친구들을 파괴하러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뒤를 쫓기 시작했지만 곧 두 번째 괴물이 합류했음을 깨달았다. 동시에 한 클락소사가 10대 조종사를 공격하려 했지만 프랭크스에 의해 밀려났다. 클락소사는 꼬리를 거대한 기계로 변형시켜 그녀를 밀쳐내고 에너지 발사를 쏘았지만 프랭크스에 의해 반사되어 강력한 빛이 폭발하며 로봇이 히로 쪽으로 날아갔다. 상처 입은 남자가 프랭크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제로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 남자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조종할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혼자서 조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항상 자신의 파트너를 삼키고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히로는 그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겠다고 제안했고 자신도 죽으면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로투는 그들이 비슷하다고 말하며 정말 그를 좋아한다고 했고 그녀의 로봇에 깊이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 프랭크가 작동을 시작했고 동시에 클락소가 요새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프랑크들은 히로와 제로투의 연합된 영혼이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하자 다시 밀기 시작했고 그것을 내던지기 전에 그 순간 그들의 프랑크들은 창을 던져 두 번째 몬스터를 향해 날아갔다. 충돌하자마자 내부의 독가스를 풀고 폭발시켰으며 짙은 연기로 변하게 만들었다. 몬스터들이 쓰러지자 제로투는 히로를 안고 프랑크에서 나왔다. 그리고 모두 그녀를 파트너 킬러로 알아보았다. 다음 날 히로는 기숙사에 도착했고 이치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떠나려 할 때 그녀는 그에게 전투에서 정말 프랑크스를 조종했는지 물었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지만 다시 로봇을 조종해 확실히 하고 싶다고 했다. 이치고는 그에게 제로투의 파트너들은 보통 세 번째 탑승 후에 죽는다고 말하며 그녀에게서 멀리하라고 부탁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지만 히로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로투와 다시 탑승하고 싶어 했다. 또 다른 조종사인 고로가 그 앞에 나타나 제로투가 그들의 식당에 있다고 말했다. 홀 안에서 10대 조종사들이 소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쓸모없는 괴짜처럼 먹으며 누군지 궁금해했다. 절망적인 무가치한 순정파인 조롬은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넸다. 그녀를 끝까지 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기름진 손을 그의 옷에 문지르기 시작했고 그는 마치 오르듯 비명을 질렀다. 곧 그녀는 히로 옆에 앉아 그의 고기를 맛보고 싶다고 했다. 기회를 본 히로는 정말로 그가 로봇을 조종하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그렇다고 말했고 그를 자기 달링이라고 부르며 충격에 빠뜨렸다. 나나는 홀에 들어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새로운 돌보미이며 모든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투가 떠나려 할 때 히로는 다시 한번 탑승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는 몇 초 만에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나는 본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나는 제로투에게 히로와 다른 조종사들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제로투가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제로투는 이치고와 고로를 만났지만 지나치고 난 후에 이치고는 왜 그녀가 히로를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제로투가 대답을 거부하자 이치고는 그녀에게 그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상처받고 버려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형편없는 거짓말을 간파한 제로투는 그녀를 응시하며 괴상하게 얼굴을 핥았다가 떠났다. 그날 저녁 조롬은 히로에게 공을 차며 그를 약하고 쓸모없는 겁쟁이라고 비난했다. 마치 그의 바보 같은 이름처럼. 그의 말에 분노한 히로는 그와 맞섰지만 이치고와 고로가 급히 그들을 떼어놓았다. 며칠 후 상사는 히로에게 프랑크스에서 전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승리는 그를 기생체로 승진시킬 것이라고. 그가 파트너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제로투가 함께 타자고 제안했다. 그를 보고 이치고는 그녀가 그들의 그룹의 낯선 사람이라고 말하며 대신 타겠다고 제안했고 그래서 나나가 수락했다. 결과에 실망한 제로투는 떠나려 했고 그래서 조로움은 히로에게 싸움을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를 굴욕 주고 사탕처럼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모두가 그들의 싸움을 보기 위해 모였을 때 이치고는 히로에게 그녀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감정적 연결을 통해서만 로봇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히로가 로봇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자신이 전투를 지휘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을 시작했고 곧 프랑크스를 가동시켰다. 그들이 접근하기 시작하자 조로움의 로봇이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히로는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즉시 적을 파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무기를 꺼내자마자 조로움이 베기 전에 쓰러졌다. 조로움이 베려고 했지만 신비롭게 전원이 꺼졌다. 프랑크스 안에서 히로는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치고는 그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 때문인지 물었고 그가 제로투와 함께 탈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했다. 히로는 그들의 키스가 신비롭게 로봇을 살아나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어리석게도 그것들이 진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이치고는 그들이 키스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녀가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입술을 맛보았다. 끝났을 때 그들은 로봇이 아직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키스가 가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조롬이 그들의 로봇을 발로 차며 끝내려고 시도했지만 그 순간에 얼어붙어 쓰러졌다. 실망감에 화가 난 이치고는 로봇을 스스로 작동시키기 시작했고 상대방과 대치하며 앞으로 돌진하여 요새의 로봇을 들이받고 두 로봇 모두 파괴했다. 프락스 내부에서 이치고는 자신의 실패에 울기 시작했고 히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연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들이 시험실 밖에서 마주쳤을 때 히로는 그녀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가 호출되었다. 그날 나중에 히로는 고로에게 말했는데 그는 제로투와 두 번째로 탑승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고로는 그에게 그녀의 이전 파트너들이 전투 중에 죽은 것을 상기시키며 그는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히로는 결심했고 그가 로봇을 조종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쓸모없다고 말했다. 다음 날 히로는 혼자 서 있는 제로투를 발견했지만 그가 응시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따라오라고 했다. 그녀가 새로운 통로로 걸어 들어가자 시스템이 히로의 통과를 막았다. 제로투는 자신에게 모든 구역으로 출입할 수 있는 S등급 아이디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서둘러 히로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고 시스템을 통해 안내했다. 그들이 외부에 도착했을 때 히로는 아름다운 도시를 발견했고 어떻게 제로투가 그것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여러 시설을 다녀봤고 모두 비슷한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길을 잘 안다고 말했다. 히로는 자신이 태어나서 도시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요새 안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둥 위로 점프한 후 그것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녀는 그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했고 요새에서 탈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히로는 대답하기에 너무 두려워했다. 다음 날 나나는 10대들에게 그들이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밖에 나타난 하급 클락소사를 처치하는 임무였다. 하사관은 클락소사가 마그마 에너지 반응에 의해 끌린다고 말했다. 그들은 8층 광산에 나타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었다. 나나는 히로가 임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봇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만 의지해야 했어요. 곧 그들은 8층에 도착해서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을 삼키는 클락소어를 발견하자 이치고의 로봇이 돌진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찌르자 그것을 끌어내렸어요. 그러자 두 번째 로봇이 잡아서 조롬이 찔러 넣을 수 있었어요. 성공에 기뻐한 조롬은 말했어요. 그 임무는 아기에게 사탕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이치고는 바로 그 핵심을 파괴하라고 했지만 그가 찌르려 할 때 그것이 그의 로봇에 뛰어올라 공격하기 시작했고 미쿠가 의식을 잃었어요. 운 좋게도 후토시가 쏘아서 쫓아내자 이치고가 핵심을 찔렀어요. 하지만 또 다른 클락소어가 눈앞에 나타났고 여러 클락소어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치고는 몬스터에게 잡히기 전에 도망치자고 제안했어요. 그 시각, 시설 안에서 제로투는 나오나에게 말했어요. 조종사를 구하러 갈게. 히로는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병장은 히로를 약골이라고 말하며 더 큰 해를 끼칠 뿐이라고 했어요. 제로투는 나오나를 설득하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나오나는 히로와 함께 프랑크를 조종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츠루는 함께 타자고 제안하며 말했어요. 나나는 그것이 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히로라는 패배자가 그녀를 남자처럼 탈 수 있으니 미츠루는 그가 그녀를 2배로 더 잘 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로투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이 형편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히로는 부끄러워하며 제로투에게 함께 타자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수긍했고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다. 한편 8층에서 미쿠는 드디어 의식을 회복했고 팀은 이치코가 문을 지키도록 도왔다. 클락소르가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 하지만 팀이 제로투가 구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치고는 그녀가 히로와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방심은 그녀의 로봇을 전원을 꺼서 괴물들이 게이트를 파괴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괴물들이 그들을 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 거대한 클락소르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 제로투는 그 위에 내려앉아 찔렀고 그것은 그들 앞에서 터졌다. 더 새로운 괴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프랭크스는 또 다른 괴물을 찔렀고 미츠루는 자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종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히로는 자신이 만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괴물들을 베고 지어나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제로투는 전투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다른 거대한 클락소어와 맞섰다. 프랭크가 수면 위로 끌려 올라갔을 때까지 제로투는 아무 탈 없이 빠져나왔다. 하지만 미츠루는 의식을 잃고 심하게 부상당했다. 다음 날 미츠루가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히로는 프랭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로 했다. 미츠루는 제로투가 자신의 영혼을 집어삼키려 한 미친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다. 그가 히로를 잡았을 때 그녀에게서 멀리 있으라고 경고하며 그녀는 그녀의 다른 파트너들처럼 그를 끝장낼 것이라고 했다. 그날 오후 이치고는 히로에게 아직 제로와 함께 타려고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다. 두 번째로 계속 운을 시험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히로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기에 그녀는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그러나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다음 날 히로는 제로투를 보고 미츠루의 말을 기억하며 즉시 숨었다. 그런데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제로투가 나타나서 그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며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싶냐고 물었다. 히로가 너무 두려워서 대답하지 못하자 그녀는 그가 그녀의 파트너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의 씨앗으로 특별한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설 전체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요새 밖에서 4대의 로봇이 클락소어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시설에 도달하기 전에 막으려 했다. 그중 한 로봇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자 클락소어 벌레가 쫓아갔지만 다른 로봇이 덫에 찔러 막았다. 자신을 풀려고 할 때 다른 로봇들이 붙잡아 찔러서 쓰러뜨린 후 땅에 끌고 갔다. 괴물이 쓰러지자 팀은 그것을 물리쳤는지 궁금해했지만 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것이 조로를 잡았고 이상한 물체로 팀을 가두었다. 이치고는 서둘러 도망치려 했지만 모래에 넘어져 팀과 함께 갇히게 되었다. 그때 히로와 제로투는 나나에게 달려가 전투에 합류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순간 군인들이 도착해 제로투를 둘러싸고 그녀에게 본부가 전선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군인이 그녀를 만지자
그녀는 그를 방 안저쪽으로 내팽개쳤고 다른 군인들은 그녀에게 레이저를 겨누었다. 불리한 상황을 깨달은 제로투는 히로에게 다른 시설로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슬펐다. 그녀는 옆에 서서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난 후 히로는 나나에게 물었다. 제로투가 진심으로 프랑크스 내부의 이전 파트너들을 죽였는지 말이다. 나나는 그에게 제로투는 전투에 투입되는 특별한 소녀라고 말했고 모든 전투는 그녀의 파트너들에게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들을 죽게 만든다고 했다. 그녀는 제로투가 알 수 없는 행성에서 온 이상한 외계인이라고 말했으며 그녀의 능력은 일반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히로는 자신이 그녀의 의도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달리기 시작했다. 곧 그는 그녀의 이름을 소리치기 시작했고 시스템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간절히 바라며 그는 최고의 레딧 픽업 라인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자신이 디스코드 고양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 것에 고마워하며 그는 그녀를 타고 올라 절정에 달할 때까지 그녀 안에서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기를 원했다. 이 말을 들은 제로투는 걷기를 멈추고 그의 고백을 들었다는 것에 만족했다. 그녀는 병사 위에 뛰어올라 총을 빼앗아 유리창을 향해 쏘기 시작했고 그 유리로 뛰어가서 깨뜨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히로에게 누구도 그녀에게 사랑의 시를 읊어준 적이 없다며 그에게 시를 읊어달라고 부탁했다. 한 번 더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하고 싶다고 했죠. 그녀를 타고 정상에 오를 때까지 에너지를 쏟겠다고. 그의 고백에 기뻐한 그녀는 먼저 팀을 구하자고 제안했어요. 서둘러서 제로투는 군인을 차버리고 그녀의 로봇으로 향했어요. 전력을 가동하려던 찰나 나나가 즉시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로투는 그녀에게 개소리나 하라고 하고 통신을 끊었어요. 곧 프랭크들이 나타나 전투를 향해 날아갔어요. 로켓 속도로 그녀는 클락소어를 들이받아 결국 팀을 해방시켰어요. 히로는 그들이 괴물의 꼬리를 파괴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팀은 머리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어요. 괴물이 프랭크들에게 이상한 물체를 던지자 그녀는 그것을 막고 꼬리를 잡아당긴 후 가스를 방출했다. 그러나 그들은 코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땅으로 사라지자 프랭크들은 그것을 쫓았다. 잠시 후 그녀는 땅에서 나와 꼬리를 내리치자 거대한 벌레가 땅에서 나타나 모래 위로 떨어졌다. 이를 끝내기 위해 이치고는 위에 올라타 꼬리를 찔렀다. 그들의 기회를 깨달은 나머지 팀원들은 그것을 찔러 눌러붙게 했고 히로는 이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프랭크가 자신을 풀어주자 그녀는 반대편으로 뛰어넘어갔다. 괴물이 내부에서 파괴되고 핵심이 폭발하여 짙은 연기로 솟아오르며 밖으로 나왔다. 그날 밤 시스템이 두 시설이 결합될 것이라고 알리자 키싱 절차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서로 키스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아쿠노는 그 절차가 마그마 연료 저장고를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료는 로봇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팀이 클락소어가 공격할까 봐 걱정하기 시작하자 히로는 자신이 프랑크로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 팀은 졸업식을 치르고 파라사이트로 승진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고로는 히로가 아파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히로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히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라운지에서 팀원들은 클락소사우로와의 전투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히로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히로는 그저 자신을 팀원으로 받아달라고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조롬이 말하자 히로는 그 아이가 그저 쓸모없는 바보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던 중 제로투가 나타났습니다. 히로를 데리고 아침 식사를 위해 테이블로 갔다. 제로투는 음식에 기름을 쏟은 후 히로에게 한 입 먹였다. 소년 기숙사 안에서 제로투는 침대 위에서 점프를 시작하며 히로에게 그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소식은 남자아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남자아이들이 그녀의 존재에 불편해하는 것을 깨닫고 히로는 제로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이치고는 제로투를 새로운 방으로 안내하며 그녀에게 여기서 자고 그들의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로투는 그녀가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차라리 히로와 함께 그의 침대에서 그를 꼭 껴안고 싶었다. 한편 화장실에서 히로는 매우 아프고 그의 심장을 만지며 자신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다. 고로가 그들의 방에서 아픈 히로를 발견한 후
그는 그의 셔츠를 열고 심장에 큰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가 비상경보를 작동시키려 하자 히로가 그를 멈췄고 물 한 잔을 마신 후 그는 고로에게 다시 한번 프랭크를 타겠다고 말했다. 고로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다음 시도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히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말하고 그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의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다시 로봇을 조종할 기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하사는 팀과 다른 팀에게 100마리의 클락소사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들이 요새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또 다른 키스 절차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는 새로운 팀이 두 시설을 보호할 것이며 이치고 팀이 그들의 백업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로와 제로투가 방에 들어서자 나나는 그들이 임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팀은 제로투가 신경 쓰지 않는 쓸모없는 위험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소년이 몇 년 전 그의 파트너를 죽였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전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제로투는 자신이 너무 많은 파트너를 잃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화가 난 소녀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히로가 그의 앞을 막고 그녀를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팀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고로는 제로투를 팀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하려 했지만 히로가 그를 방해하고 그의 비밀을 드러내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로투를 동맹으로 두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날 밤 히로는 그의 병이 악화되면서 침대에서 떨기 시작했다. 이 발견에 좌절한 고로는 하숙집 밖에 앉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곧 이치고와 제로투가 숲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치고는 제로투에게 임무를 나갈 때 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로투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치고는 그녀를 멈추게 했고 히로를 그녀의 다른 파트너들처럼 죽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다. 제로투는 그녀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며 히로를 사랑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신을 파트너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히로의 죽음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제로투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히로를 사랑이라고 부르며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을 파트너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듣고 이치고는 손으로 얼굴을 때리며 무정한 정신병자라고 욕했다. 즉시 제로투의 눈이 분노로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치고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다행히 비가 내리 베트아 제로투는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분노를 잊어버렸다. 이치고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고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마른 채를 위해 담요를 던져주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가 제로투와 다투는 것을 보았지만 갈등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히로와 연결되지 못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히로는 강가에서 제로투를 만났다. 그는 여기서 그들이 처음 만났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그녀가 그의 셔츠를 열자 그는 상처를 보았고 세 번째 탑승이 그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그에게 파트너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히로는 결단력을 잃지 않고 그녀에게 그는 그녀의 라이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녀에게 쏟을 때까지 계속 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신이 난 제로투는 그 앞에서 회전하며 웃기 시작했다. 다음 날 팀이 임무를 위해 나아갈 준비를 하자 고로가 이치고를 밀어내며 히로와 이야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치고가 그 앞에 서자 그녀는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히로는 복도에서 제로투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주어 이치고가 집중력을 잃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그를 형제로 여기고 있으며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히로는 그녀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녀가 전투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로투를 쫓아갔다. 이치고가 로봇을 작동할 준비를 하면서 고로에게 제로투를 전투에서 멀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요새 밖에서 팀원들은 대규모 클락소르 군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이 전투를 이끌기로 결정했다. 한 로봇이 괴물에게 창을 던지자 또 다른 로봇이 높이 뛰어올라 그것을 찔러서 폭발시켰다. 즉시 세 대의 로봇이 다른 괴물에게 화살을 쏘았고 리더가 그것을 찔러서 터뜨리게 했다. 리더는 괴물들을 하나씩 제거하자고 제안하며 클락소우르의 다리를 부러뜨려 팀이 그것을 묶도록 하고
자신은 창으로 끝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3마리의 클락소우르를 발견한 리더는 이치고의 팀에게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며 이번 전투에서는 패배의 연속을 끌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클락소사가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후토시는 그것을 쏘아보려 했지만 그것이 피하고 그를 삼켜버렸다. 이치고가 그것을 향해 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공격을 피하자 조롬이 찌르려 했으나 빗나가고 미츠로의 로봇에 부딪혔다. 두 괴물이 후토시의 로봇을 찢으려 하자 다른 하나가 그들을 삼키려 했다. 그러나 이치고가 그것을 바닥에 던져 그 순간에 끝냈다. 새로운 괴물이 요새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이치고는 조롬에게 쫓아가서 없애라고 말했다. 한편 히로는 매우 아프고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새로운 클락소르 군대가 시설에 접근하고 있었다. 제로투는 이치고 팀이 전장에서 멍청한 사람들처럼 뛰어다니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싸움에 곧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히로는 왜 그녀가 항상 클락소사를 파괴하는 것을 즐기는지 궁금했어요. 그는 그것이 그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미친 사람처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괴물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모든 전투마다 오는 아드레날린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심술궂은 사람처럼 굴지 않기로 결심한 히로는 제로투에게 제안했어요. 즉시 전투에 참여하자고. 그러자 제로투도 동의했어요. 프랑크가 전장에 뛰어들자 그녀는 여러 몬스터를 줄지어 쌓아올리고 순식간에 파괴했어요. 다른 것을 찌르기 전에 그것을 베어 파괴했다. 클락소사가 그녀에게 발사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맞고 점프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그것들을 파괴했다. 그들의 이 점을 깨달은 두 번째 팀은 또 다른 괴물을 묶고 전기 충격을 가해 폭발시켰다. 프랑크스가 또 다른 괴물을 파괴한 후 히로는 매우 아팠고 로봇은 뻣뻣해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살아나 빠른 움직임으로 괴물들을 처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치고가 마지막을 끝냈다. 이치고는 제로투에게 전투에서 철수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히로는 계속 싸우겠다고 고집했어요. 모든 작은 몬스터를 쓰러뜨린 후 두 번째 팀은 마지막으로 결박할 클락소로우를 묶고 전기 충격을 주어 멈추게 했어요. 그들이 다시 강한 빛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자 전장 전체에 굉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눈앞에서 이상한 인간형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앞으로 나서자 두 번째 팀은 활을 쏘았지만 그는 화살을 피해서 땅에 박아버렸어요. 팀장이 이 세계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조로는 그를 구출해서 안전한 곳에 데려다줬어요. 그들이 남은 유일한 팀임을 깨달은 이치고는 히로가 끝낼 수 있도록 괴물을 제압하자고 제안했다. 오직 그의 로봇만이 괴물의 핵을 찾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누어져 괴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요새에 도달하기 전에 저지하기를 희망하며 동시에 히로는 그의 고통을 견디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의 몸에 큰 정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할 결심이었고 팀이 괴물의 무릎을 약화시키자 프랭크는 그녀의 창을 들고 괴물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찌를 때 히로는 모든 힘을 다해 창을 밀어보았다. 가스를 내부에서 방출하여 괴물이 쓰러지게 했다. 괴물이 죽었다고 믿은 히로는 탈진하여 기절했다. 그러나 그것은 프랑크를 멀리 성으로 날려보냈고 새로운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히로가 의식을 잃자 클락수르가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프랑크를 벽으로 발사하여 그 순간 전원이 꺼지게 했다. 로봇이 빠져나오려 하자 클락수르가 무자비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치고는 히로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고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로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다. 한편 히로의 영혼은 다른 세계에 있었고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오미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비난했다. 바로 그녀에게 포기했던 것처럼 제로투를 포기했다고. 히로는 자신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말했고 제로투가 스스로 싸울 수 있다고 믿었다. 갑자기 그는 앞에 서 있는 나무에 제로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그녀를 만지려고 하자 그녀는 떠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는 눈을 떠서 제로투가 혼자 싸우려고 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괴물이 계속 프랭크를 들이받으며 그녀를 밀쳐냈다. 그러나 제로투는 미친 듯이 싸우기 계속했다. 지옥에서 모든 고통과 끊임없는 타격을 견디며 이 장면을 보면서 히로는 제로투가 파트너를 잃을 때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싸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를 도우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깊은 곳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에 생명이 돌아오자 그의 몸에서 정맥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그녀를 제정신으로 되돌렸다. 그는 그녀에게 항상 곁에 있을 것이며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프랑크가 부활하여 클락소사를 짓밟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다시 형태를 바꾸기 시작하자 팀은 그것을 향해 날아갔다. 변형을 멈추기로 결심하며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어 그 핵심을 히로에게 드러냈고 히로는 그것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어요. 그리고 프랭크들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핵심을 찔렀어요. 그 결과 괴물이 빛과 함께 일어섰고 마치 날개처럼 보이는 빛이 터지며 강한 연기로 폭발했어요. 프랭크들 안에서 히로는 제로투에게 자신이 그녀의 날개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그들이 출발하기 시작하며 다시 친구들을 볼 수 있어 행복했어요. 며칠 후 팀은 해변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었어요. 클락소사를 파괴한 보상으로 그래서 제로투는 히로를 물속으로 끌어들이며 물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투 며칠 후 히로는 로봇의 창조자인 프랭크 박사와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는 히로에게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매우 운이 좋다고 말했다. 하사관이 히로와 제로투에게 본부가 그들을 파트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을 때 제로투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히로를 끌어안았다. 해변에서 히로는 제로투가 더 멀리 수영하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 바다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핥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녀가 자신에게 키스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듬거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키스는 그들이 서로에게 속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입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녀가 그에게 자신 이외에 다른 여자에게 입맞춘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히로는 다시 더듬거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친구들에 의해 물속으로 끌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를 해변으로 옮겼고 모래 위에 던진 후 조롬은 입맞춤의 의미를 물어보기로 했다. 히로가 몰래 도망치려 하자 조롬은 그를 붙잡고 이야기하라고 설득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견에 충격을 받은 조롬은 입맞춤이 특별한 행동인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히로는 그것이 달콤하고 따뜻한 느낌이라고 말하며 결코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실험을 해보려고 조롬은 히로에게 키스하려 시도했지만 그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만 키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치코가 나타났을 때 고로는 그녀에게 키스의 의미를 배웠다고 말하고 그녀가 그것을 시도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쿠가 그들에게 불러대기 시작했고 곧 동굴에 도착하여 그들의 발견에 놀랐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고로는 히로에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과 연인관계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키스가 파트너와 하는 특별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해야 할 특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로는 그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그들이 오래된 버려진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기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큰 집을 발견한 후 조롬, 후토시, 미카는 들어가기로 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들은 그 집이 그들의 기숙사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집이 이 디자인으로 의도적으로 지어진 것인지 궁금해했다. 한편 코코로는 집의 다른 부분으로 원더드 들어갔고 바닥에서 오래된 책을 발견했다. 그녀가 먼지를 털어내자 아기 그림에 매료되었지만 미츠루가 그녀를 판자에 맞지 않게 구해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책을 들고 있었다. 한편 이치고는 키스하는 커플의 그림을 발견하고 히로와의 키스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로두가 뒤에서 나타나서 그녀에게 자신과 키스했다고 말했다. 이치코가 소년과도 키스했다고 말하자 제로두는 그녀가 오직 특별한 사람과만 키스해야 한다고 말하며 누구와 키스했는지 묻기 시작했다. 다행히 고로가 길 건너편에서 그녀를 부르며 그녀를 구해냈다. 절벽에 도착하자 조롬은 도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위하해했다. 제로두는 인간들이 지구에 클라자오스가 출현하면서 도시를 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몇 개의 다른 전 세계의 모든 버려진 도시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제로투는 히로에게 수영하고 싶다고 말하며 바다로 서둘러 떠났다. 몇 분 후 그들이 불 주위에 앉아있을 때 히로는 인간들이 클락소사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도시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러다 클락소사가 마그마 에너지에 끌리기 때문에 지구를 잃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조롬은 그것이 가치 있는 위험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그들을 세계의 구세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이치고는 히로가 몰래 나가려는 모습을 보았다. 멀리서 그들은 함께 해변을 산책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는 어렸을 때 그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히로는 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또 다른 별을 발견한 후 히로는 그 별을
이치고의 코드로 이름 지었고 요새를 떠난 후 함께 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다. 다시 걷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에게 제로투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의 키스는 그녀에게 매우 특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녀가 영원히 그의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하려고 하자 히로는 갑자기 하늘의 유성을 가리켰다. 별을 보고 있던 중 히로는 그녀에게 마음속에서 소원을 비는 것을 권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지 않은 히로를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팀은 다른 클락소사우루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로봇이 공격을 피하는 동안 조롬은 그것 위로 뛰어올라 침을 찔렀고 후토시가 그것을 폭파시키면서 승리를 위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팀이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지만 괴물이 그들에게 점액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액이 로봇에는 무해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공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액이 내부로 스며들어 여자아이들의 수트들을 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질 것을 알아차리자 남자애들은 삶이 걸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제로두는 히로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그 앞에 있는 괴물임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가서 슬라임을 막아내고 베어버렸다. 시설로 돌아왔을 때 남자애들은 소녀들에게 자신들이 아름다운 계획의 광경을 즐겼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소녀들은 그들을 쓸모없는 변태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늦게 그들은 집에 선을 그었고 미쿠는 남자애들에게 다른 쪽으로 건너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롬은 그들의 명령에 도전하고자 하여 건너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를 두들겨 팼겠다고 위협했다. 다음 날 소녀들은 남자들이 식당을 차지하고 모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로가 그들의 어리석은 규칙을 취소하자고 제안했지만 소녀들은 거부하고 미쿠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지만 제로투는 단지 홀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 소녀들은 음식을 찾기로 결정했지만 처음으로 1층을 걸어다니며 여러 방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치고는 그들이 클락소어와 싸우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를 궁금해했다. 전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로투가 그녀의 목을 하르면서 그녀의 비밀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그녀가 정글 안에서 살아야 할 쓸모없는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소녀들은 제로투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남자아이들과의 싸움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히로와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들은 그녀가 그들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들의 규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제로투는 그들의 어리석은 싸움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제한 공지를 찢어버리고 남자아이들에게 말했다. 여자아이들이 평화를 요청했다고 하면서 그녀는 여자아이들의 표지를 남자아이들에게로 바꿨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안에 여자아이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들에게 물건을 던지며 더럽고 더러운 변태라고 소리쳤다. 조롬이 제로투가 그들에게 말한 내용을 설명하려 할 때 히로는 그녀가 그들의 옷을 훔치고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녀를 쫓았다. 옷을 달라고 요구한 후 그녀는 그가 남자라면 가져가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잡으러 달려갔다. 그녀는 난간을 미끄러져 내려가고 더 많은 계단을 올라갔다. 히로는 그녀를 라운지로 쫓아갔지만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뒤로 넘어가서 복도로 달려갔다. 제로투가 지붕으로 올라가자 히로는 그녀를 따라 가장자리에 갔고 그녀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옷을 공중으로 던졌다. 히로는 그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왜 모든 사람의 옷을 훔치기로 결심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재미를 가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마치 넘어질 것처럼 몸을 낮추자 집의 틀을 잡고 거침없이 땅에 내려왔다. 집안에서 나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일을 잘 처리하라고 말하고 서로 화해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이 곧 새로운 전투를 위해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아이들 방에서 이치고는 제로투가 그들을 속인 이유를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을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떠나라고 말하며 모두 곧 죽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소년들 방에서 히로는 소녀들과 화해하자고 제안하며 소녀들이 그들의 전투에서 약한 몸으로 로봇에 힘을 주어 그들을 구했다는 강력한 연설을 시작했다. 소년들은 소녀들이 좋은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화해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녀들은 제로투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의 말의 의미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코코로는 팀 내의 평화를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소년들이 필요하듯이 그들도 소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만족할 때 더 행복한 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쿠는 그들이 떨어져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방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쿠가 도망쳤을까봐 걱정한 친구들은 남자애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쿠를 찾을 수 있게요. 한편 미쿠는 버려진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2층에서 살았던 이전 팀의 옛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에 충격받은 미쿠는 유리를 떨어뜨렸고 친구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이 방에 살았는지 궁금해하던 중 제로투는 이 방이 전투에서 죽은 이전 팀의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팀과 함께 스시, 그들은 서로 화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롬은 미쿠에게 자신이 매일 밤 그녀의 침대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아름다운 곳을 느끼겠다고 말했어요. 몇 주 후 팀은 부대장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제로투가 매년 왜 선물을 받는지 궁금해하자 히로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날 늦게 고로는 이치코가 히로가 제로투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히로는 그녀가 받은 적이 없어서 슬펐다고 말했고 그것을 만회하려 했다고 했어요. 그는 거울이 이전 파트너인 나오미의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상처를 입고 시설을 떠난 누군가에 대해 선물에 매료된 제로나는 히로에게 팔짱을 끼고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치고는 슬퍼했고 그 대신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고로는 어렸을 때 이치고의 머리카락이 길어지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인상시키려고 절박하게 노력하여 그녀에게 머리 장식을 만들려고 서둘렀다. 하지만 히로가 먼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늘 그녀를 좋아했지만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느꼈다. 소년들의 방 안에서 히로는 고로가 머리 장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히로는 그 클립을 보고 왜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고로는 이치고에게 그 클립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줄 생각이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못했다고요. 히로가 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게 두려운지 묻자 고로는 말했어요. 이치고는 항상 그를 좋아했고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으며 제로투처럼 항상 그의 곁에 있고 싶어 했다고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히로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지만 고로는 말했어요. 그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다고요. 이 말을 하고 나서 고로는 말했어요. 자려고 준비됐다고 하고 바로 누웠어요. 다음 날 하사관은 그들에게 클락소르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요새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나는 그들의 임무는 그것이 그들의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야 요새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은 로봇을 타고 출발하여 괴물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천둥 구름을 발견한 후 그들은 구름 속에서 큰 클락소르를 보았다. 외계 우주선처럼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파괴하기를 희망하며 조로는 그것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고 촉수를 피하며 베어나갔지만 촉수에 갇히게 되었다. 운 좋게도 그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폭탄이 그에게 폭발했다. 그러나 그는 핵심을 발견하고 그것이 파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을 깨기 전에 이상한 거품에 휩싸여 갔습니다. 이치코가 그에게 날아가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려고 주먹으로 때렸지만 오히려 그는 거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클라코사우르가 밝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대폭발로 폭발했습니다. 고로가 로봇 안에서 눈을 떴을 때 경보음을 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폭발 직전에 이치고를 발사시켰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히로가 통신을 통해 고로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이치고가 안전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클라코사우르의 뱃속에 갇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히로는 팀의 나머지 멤버들이 시설로 철수했다고 고로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그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를 구하는 유일한 희망은 그의 로봇을 통해서였지만 이치고가 빠져있어서 작동시키는 게 불가능했어요. 이치코가 급히 방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고로를 구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못생기고 무의미한 바보라고 말했어요. 그는 얼굴이 못생겨서 멍청한 짓만 한다고 했어요. 하사관은 그들이 고로가 괴물의 연료 탱크에 갇혀 있으며 아직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우선순위가 요새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들은 고로가 타고 있는 클락소어를 파괴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치고는 그녀의 파트너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를 구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제로투가 제안했어요. 그들이 몬스터 위에 배기구를 이용하자고. 그래서 그들은 전장으로 돌아갔고 조로가 프랭크를 발사하자 이치고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 연료 속으로 깊이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고로는 숨쉬기 힘들어하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혼자서 얻어맞았지만 보통 이치코가 구해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약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항상 히로를 사랑해왔다는 것이 슬펐다. 그가 이 세계로 가기 위해 준비했을 때 자폭 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치코가 로봇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에게 항상 약하고 쓸모없는 자신을 구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래서 그녀 없이는 항상 쓸모가 없었다. 고로는 그녀를 보게 되어 행복했고 그녀의 손을 잡겠다고 제안했다. 그 순간 로봇이 살아나 폭발 장치를 방출했다. 그리고 지표면으로 날아올라 바깥으로 탈출했다. 그들이 요새로 급히 돌아가기 시작하자 클락소어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평화가 회복되자 고로는 이치고에게 머리핀을 주기로 결정했고 그녀에게 어릴 때부터 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를 친구로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시설에 돌아온 후 히로는 제로투가 슬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단지 저녁 식사 걱정이라고 말했어요. 조로와 미쿠가 서로 소리치기 시작할 때 나나가 나타나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곧이어 그녀는 지도자가 도시로 초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군대의 힘과 그들이 전투에서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팀은 이 소식에 감명을 받아 드디어 도시의 모든 어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로투는 감명받지 않았고 떠나려고 했고 나나는 그녀에게 도시에서 의료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로투는 그녀에게 검사를 받을 마음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는 건강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 팀이 떠날 준비를 하자 히로는 제로투가 슬퍼 보이며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이 도시로 내려가기 시작하자 10대들은 그것이 매우 아름답고 그곳에서 평생 살고 싶어 했다. 본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스크를 쓴 괴짜에게 환영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리더가 전투에서의 성과에 기뻐하고 있으며 그들이 부대에서 가장 특별한 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10대들은 그들을 축하할 잔치가 없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나나는 본부에서는 어떤 잔치도 허용되지 않으며 그들은 즉시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소녀들은 그들이 도시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걸어서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이 돌아가기를 시작할 때 조롬은 팀에게 자신이 어른이 되어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치고는 그들이 다가오는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에너지 원천에 도착했을 때 팀은 그 광경에 감탄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떠나기 시작할 무렵 조롬이 건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리프트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는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 없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건물 주변을 돌며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 도시가 유령 마을임을 깨달았다. 그가 도시를 둘러보던 중 한 성인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를 그냥 무시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던 그는 건물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인이 그를 바라보는 걸 보고 그는 손을 놓치고 땅에 떨어졌어요. 낯선 집에서 깨어났을 때 그 여성은 그에게 무서웠다고 말했어요. 그가 두개골이 부러졌을지도 몰라서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조롬은 자신이 노인복지원에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그 여성은 말했어요. 도시에는 노인복지원이 없으며 그녀는 그가 어디 있는지 꼭 알려줘야 한다고요.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단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그녀가 동의하고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가 그녀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녀가 그 아파트에 혼자 사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파트너와 함께 산다고 말했어요. 비록 서로 거의 보지 않지만 그녀의 파트너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도 그와 함께 로봇을 조종하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로봇을 조종하지 않으며 그녀의 파트너는 그녀의 남편과 같아서 그녀는 아이를 낳으려고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조롬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한 번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로봇을 조종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파트너를 보여줄 것을 제안했어요. 한방 안에서는 그녀의 파트너가 이상한 기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파트너가 뇌를 활성화하여 괴상하고 음란한 쾌락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여성이 쓰러졌고 그녀는 피곤해서 어지러움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쉬고 있을 때 그녀는 수년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거의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조롬은 그녀가 파트너와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년 동안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일만 신경 쓰고 서로 인사하는 것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저 개인적인 일만 신경 쓰고 서로 인사하는 것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롬이 자신의 파트너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여성은 그에게 새로운 사람을 찾으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롬은 그녀가 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녀가 그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여성을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의 위치를 시스템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곧 세력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왜 울기 시작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익숙해 보인다며 그들이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서로 본 적이 없다고 믿었고 그가 요새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한 영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벨이 울렸다. 곧 2명의 병사가 조롬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가 너무 더러워서 도시에서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롬이 기숙사로 돌아온 후 그는 화장실을 닦기 시작했고 팀을 버린 것에 대한 벌로써 미쿠는 소리쳤다. 그를 멍청하고 쓸모없는 바보라고 욕했다. 며칠 후 팀이 또 다른 전투에서 돌아오자 이치고는 나나에게 말했다. 그들은 여러 클락소스를 제거했고 다음 전투를 기대하고 있다고. 중사는 다음 날 새 클락소스를 상대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충분히 쉬라고 했다. 다음 날 팀은 큰 기계가 땅을 파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새로운 클락소사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팀은 전투를 준비했지만 하나의 로봇이 꺼졌다. 로봇 안에서 미츠루는 매우 아파 보였고 탈진으로 기절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치료를 위해 시설로 데려갔다. 그날 밤 꿈에서 그는 어렸을 때 매우 약했으며 파일럿이 되기에는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명적인 주사를 맞았고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히로에게 그의 라이딩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히로는 그가 아름다운 체리를 가진 여자와 라이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났다. 그 기억의 충격에서 그는 히로를 매우 싫어하고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깨달았다. 다음 날 그는 로봇을 타겠다고 요구했다. 모두에게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로봇을 켜려고 했을 때 나나와 하사관은 그가 여전히 매우 약하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날 늦게 그들은 팀에게 파트너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미츠루와 이쿠노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잃었기 때문에 나나는 그들이 분리되어 다른 팀원들과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회의가 끝난 후 히로는 제로에게 왜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며칠간의 일인데 그녀는 그에게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떠나기 시작했다. 다음 회의에 돌아왔을 때 나나는 파트너를 교환할 자원봉사 팀원을 요청했고 이쿠노는 자신이 이치고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로봇은 소년과 소녀가 함께 탔을 때만 작동했지만 이쿠노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치고도 동의했다. 나나가 다른 팀원이 파트너를 교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 코코로가 손을 들었고 후토시의 삶은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그날 나중에 이치고와 이쿠노는 힘을 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봇. 그래서 나나가 후토시에게 이쿠노의 새 파트너가 되라고 제안했어요. 그날 저녁 소년들의 방에서 후토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조로무가 코코로는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셀 수 없는 쓸모없는 멍청이라고 말하자 후토시는 그를 때려 부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리고 미츠루가 방 밖으로 나타나자 후토시는 주먹을 날리려고 했지만 바닥에 걸려 넘어졌어요. 몇 시간 후 팀은 거대한 클락소어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출발했어요. 괴물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던 가운데 제로투가 시작했어요. 그것을 향해 돌진하여 위로 모두 베어냈다.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찔러보았지만 갇히고 덮였다. 운 좋게도 이치코와 후토시가 그 위로 날아가서 그녀를 구출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그것을 향해 날아가 결심하고 그 부분들을 베어냈지만 그것이 더 작은 클라자우로스로 변신했다. 그것이 프랭크들을 밀어내면서 이치코와 후토시를 거의 짓밟을 뻔했다. 하지만 제로투가 미쳐버린 정신병자처럼 다시 한번 돌진했다. 하이로가 뒤로 끌어당겨서 그들이 짓밟히는 것을 막았다.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할 때 코코로 그것을 쏘고 심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몬스터의 발을 피하는 동안 3명이 작은 클락사우로스들이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두 로봇이 그들을 향해 발사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총알을 피하고 계속 달렸다.
하지만 푸토시는 한 마리 위로 뛰어올라 가위배기를 하여 그를 멈췄다. 실수를 만회하려고 미루가 몬스터에게 돌진했지만 차였다. 그런데 몬스터가 그들을 밟으려고 할 때 푸토시가 달려와 발을 잡았다. 두 로봇이 무릎을 베자 몬스터가 넘어지려 했지만 튜브를 내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푸토시가 총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코코로의 로봇 안에서 그녀는 미츠루에게 다시 시도해보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큰 패배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믿고 있으며 그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츠루는 히로가 어릴 때 자신을 버렸던 일을 기억하며 코코로에게 자신은 진정한 패배자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를 잊고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했다. 혼자서 계속 나아가고자 하던 그녀는 로봇의 전원을 켜고 새로운 괴물로 변신했지만 즉시 전원이 꺼졌다. 미츠루가 그녀를 멈추면서 그는 그녀에게 머리가 비어있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절대 혼자서 로봇의 전원을 켜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팀은 괴물에게 공격하고 찢으며 싸우고 있었지만 괴물은 계속해서 구조물을 향해 몸을 뻗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구조물을 향해 뻗어나갔다. 미츠루의 로봇이 살아나자 푸토시가 괴물을 밀치고 맹렬한 사격을 퍼부으며 괴물을 밀어내었다. 기회를 본 미츠루는 뛰어올라 총을 집어넣으며 달려갔고 강력한 일격을 가해 그 안에 쏘았으며 히로는 핵심에 박히도록 찔렀다. 클락소로스는 말려서 폭발하며 짙은 연기를 뿜어냈다. 하지만 프랑크스는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시설로 돌아온 후 푸토시는 미츠루를 때리며 말했어요. 쓸모없고 오만한 바보라고. 그리고 다시는 코코로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다. 위험에 처했으니 미츠루는 항상 그녀를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몇 일 후 팀은 그들이 모두 만들어진 연구소라는 새로운 시설에 도착했다. 나나는 그들이 위료검사를 받기 위해 이 시설에 데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히로는 그들이 단지 제로투가 검사를 받기 위해 연구소에 데려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몇 주 전에 히로가 만났던 같은 신비로운 남자가 있는 새로운 팀이 도착했다. 그 남자가 제로투에게 새롭게 시작했냐고 묻자 그녀는 그에게 천혜라고 하고 그를 떠났다. 신비로운 남자는 그들에게 제로투의 별명을 말했다. 아이오타였고 그녀가 그들의 팀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들이 그녀에게 이상한 주사를 주었는지 궁금해했다. 이치고는 제로투가 그들의 팀원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나머지 팀원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라고 했다. 인상을 남기고 싶었던 신비로운 남자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토마토처럼 얼굴이 붉어졌고 곧 팀원들과 함께 떠나기 시작했다. 자신의 테스트를 받은 후 히로는 마지막으로 제로투와 도서관에서 만났던 대화를 기억했다. 그는 몇 주 동안 그녀의 이상한 태도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고 무의식적인 로봇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히로는 그녀의 송곳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편 실험실 밖에서는 제로투가 발길질하며 그녀를 제압하려는 병사들을 부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사가 그녀를 쏜 후 그녀는 발차기를 해서 다른 2명의 병사를 쳐버리고 넘어졌어요. 몇 시간 후 팀은 실험실을 걸어가며 새로운 아이들을 보았고 그때 자신들도 여기서 살았던 것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실험실 안에서 새로운 아이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특별한 용량으로 주사를 맞아 기생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여자가 그 아이들이 클락소사우루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용량의 노란색 혈액세포를 주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히로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전 파트너인 나오미가 실험실에 돌아왔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 떠난 사람은 다시 실험실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팀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코코로는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모두 그녀의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미쿠는 그들이 기계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요새로 돌아온 후 나나와 하사는 몇몇 클락소사우루스들이 시설로 몰래 접근하려고 했고 그래서 팀에게 그들을 처치하라고 지시했다. 밖에서 프랭크들이 날아올라 그녀가 괴물들과 충돌하자 강력한 빛으로 폭발했지만 그녀가 착륙하자 괴물이 그녀를 밀쳐냈다. 제로투가 통제를 잃고 있는 것이 걱정된 이치고는 그녀에게 계획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녀는 다시 출발했다. 모두를 제거하려는 결심으로 또 다른 클락소사우루스를 쫓으면서 그녀는 발사에 실패했지만 창으로 그것을 향해 돌진해 그 순간 끝냈다. 더 많은 클락소사우루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팀은 그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로투는 그들이 쉽게 처치할 수 있는 적이라고 믿고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가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히로는 그녀를 되돌리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프랭크스를 앞으로 추진했고
그녀가 괴물들 앞에 착지하자 그녀는 창으로 끝냈다. 그러나 그녀는 미친 듯이 땅을 내리치기 시작했고 더 많은 클락소사를 끝내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 순간 프랭크스는 모든 연료를 소진했다. 그날 늦게 히로는 호수에서 제로투를 발견하고 왜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 되기 위해 세상의 모든 클락소사를 죽일 작정이라고 말했다. 히로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녀는 그가 단순히 잠자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땅에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이야기 전개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밀어내고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단순히 클락소사우루스를 처치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치코가 제로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거울을 부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가 정신을 잃은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제로투는 그저 걸어갔습니다. 이치고는 그 신비로운 남자가 제로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들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그들이 프랑크와 함께 탈 때마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는 히로가 특별한 인간이라고 말했고 계속 그녀와 함께 달리면 곧 그녀처럼 괴물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프랑크들은 눈 속에서 또 다른 클락소어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작은 클락소어들이 그녀를 계속 쿵쿵 치기 시작했고 그때 조름과 이치코가 구하러 왔어요. 하지만 제로투는 멈추고 싶지 않았고 다시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히로가 프랑크를 끌어당기며 그녀에게 말했어요. 인간이 되겠다는 집착을 잊으라고. 그를 끝내고자 제로투는 프랭크스를 장악했고 그의 영혼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간이 되어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지만 히로는 자신도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렸을 때 그녀는 몇 달 동안 방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유령이 음식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령이 그녀에게 그림책을 주었고 페이지를 보여주자 제로투는 그 이미지에 매료되었다. 더 많은 책을 찾고 싶었던 제로투는 세상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결국 시설에서 실험용 쥐가 되어버렸다. 반면 히로는 어렸을 때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어 했다. 그는 기생체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울고 있는 이치고를 만났고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받는 주사 때문에 좀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울고 있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더 많은 주사를 맞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히로는 그녀가 특별하다고 말하며 이치고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이 이름에 기뻐한 이치고는 히로를 다른 아이들에게 데려갔고 그는 그들에게 모두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친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졌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히로에게 실험을 계속했고 그가 자랄 때마다 사탕으로 보상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설로 끌려가는 못생긴 작은 괴물. 그녀가 누구인지 어른에게 물어보려고 결심했을 때 그 여자분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알아내기로 결심한 히로는 복도를 몰래 지나가려고 했지만 발견되었다. 그는 돌아오라는 두 성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히로는 알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눈속을 몰래 빠져나와서 나무에 올라가 그녀의 감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감방 안에서 제로투는 어른에게서 자신의 그림책을 되찾으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림책을 다시 빼앗아오자 히로는 기뻐서 미소 지었어요. 시설에서 시간이 더 지날수록 아이들은 자신들의 다른 친구들이 몇 명씩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납치된 건 아닌지 궁금해했어요. 그러나 몇몇 어른들이 히로를 또 다른 시험에 부르기 위해 나타났어요. 시험이 끝난 후 히로는 2개의 과자로 보상을 받았지만 떠나려던 찰나 복도에서 비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군지 보려고 서둘렀지만 제로투가 미친 잔인한 실험으로 고통받으며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광경에 경악한 히로는 뒤로 넘어졌지만 한 남자가 그를 실험실에서 끌어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히로는 눈 속으로 몰래 나가 제로투의 감옥으로 향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간 후 그는 창문에 횃불을 던졌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소녀에게 불어왔다. 제로투가 두려워하자 히로는 친구처럼 손을 내밀어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그들은 눈 속으로 떨어졌다. 그들이 시든 숲에 도착하자 제로투는 자신이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아침 식사로 쥐를 쫓기 시작했어요.
히로가 그녀가 쥐를 먹는 걸 보고 토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의 손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긴장을 풀게 했고 그녀가 그를 놓아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들이 걷기 시작하자 히로는 그녀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챘지만 그녀가 그의 말을 이해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녀의 팔찌에 적힌 숫자 001을 보고 그는 그녀의 이름을 제로투라고 짓기로 했어요. 그녀는 즉시 좋아했고 그의 이름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의 발에 붕대를 감아 다치지 않게 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다시 여행을 시작했어요. 쉬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사탕을 줬고 그녀는 맛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그림책을 주기로 결정했고 그가 이야기를 읽어주길 바랬다. 하지만 시설에서 온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을 찾기 시작했다. 운 좋게도 그들은 덤불 속에 숨을 수 있었다. 눈 속에서 계속 여행을 이어가던 중 그들은 새로운 영토로 몰래 들어갔고 그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뒤따르며 도망쳤다. 나무 그늘에서 쉬던 중 히로는 제로투에게 그녀의 그림책이 이야기하는 것이 괴물 공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후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히로는 그 이야기가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둘 다 인간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고 궁금해했다. 그들이 여행을 재개하려고 시도했을 때 히로는 제로나가 다쳤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상처를 핥아주며 영원히 그녀의 사랑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받은 제로나는 울기 시작하고 그에게 팔을 둘렀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부대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히로의 머리를 쳤습니다. 시설로 돌아왔을 때 의사가 히로의 기억을 지우라고 명령했고 이것은 제로나가 인간이 되어 히로와 다시 만나고 싶어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랭크스 안에서 히로는 제로나에게 자신이 그녀를 괴물소녀로 기억한다는 것을 그 오랜 옛날에 있던 그림책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깨달음과 함께 제로투는 로봇의 전원을 끄었어요. 히로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의 생각을 봤다고 말했고 잊고 있던 기억들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의 품에서 쓰러졌어요. 이치코가 로봇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그녀를 밀쳐내고 히로를 깨우려고 했어요. 곧이어 히로는 떠나버렸고 제로투는 자신이 정말 망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늦게 히로를 만나려고 할 때 이치코가 그녀를 막으며 말했어요. 그가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고. 그녀가 그의 위독한 상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팀이 이치코가 그녀를 막으려는 이유를 궁금해했을 때 이치고는 그들에게 제로투가 히로를 속여서 그를 끝내고 그의 인간성을 훔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전 파트너들에게 했던 것처럼요. 제로투는 그녀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치고는 그녀 앞에 서서 그녀가 더 이상 그들의 팀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로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로가 깨어났을 때 팀은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로투를 보고 싶어 했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치고는 그녀가 그를 보러 오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팀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히로는 미츠루에게 로봇으로 같이 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미츠루는 그 약속을 잊었다며 히로에게 제로추 오를 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히로는 기억을 잃고 전보다 어두워진 자신이 모든 시험에서 실패하여 고아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제로추오가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준 구원자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그녀와 대화하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중이는 팀에게 새로운 임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임무는 군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이는 팀에게 새로운 임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임무는 군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락소사와 그 두 팀이 전투를 지원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치고는 즉시 손을 들고 제로투를 배제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들이 그녀를 미친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나나는 그녀에게 제로투가 이미 소환되어서 내일 본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전 팀원들과 다시 합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로투는 충격을 받고 간절히 호소했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히로를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나는 그녀에게 다음날 아침에 떠날 것이라고 했어요. 제로투가 방을 나서려고 할 때 후토시가 그녀를 막았고 이치고는 말했어요. 그들은 그녀를 영원히 히로에게서 멀리하려고 결심했어요. 그와 동시에 히로는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미쿠는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제로투가 그를 끝내버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몇 시간 후 이치고가 그의 방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사과를 깎기 시작하며 제로투가
예전 팀에 다시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와는 멀리 있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히로는 제로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팀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사과를 먹은 후 히로는 잘 자기 위해 잤다고 말했고 이치고는 떠났어요. 한편 기숙사에서 제로투는 고로를 밀치고 히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치고가 나타나서 절대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분노한 제로투는 그의 셔츠를 잡고 그냥 말을 하려던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로는 그녀에게 몇 분만 히로와 함께 있게 해주자고 제안했어요. 곧 그들은 시설에 도착했지만 제로투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팀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깨달았어요. 히로가 천장을 통해 탈출했다는 것을. 하지만 제로투는 그들이 단지 자신을 속이려는 의도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빛나기 시작했다. 한편 히로는 기숙사에서 그녀의 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그가 그녀의 방이 조용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지만 방 전체가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제로투는 팀 전체를 쓰러뜨리고 이치고를 끝내려 했지만 그 순간 히로가 방에 들어왔다. 그를 발견한 후 그녀는 이치고를 풀어주었고 히로는 서둘러 그녀에게 가서 왜 제로투가 모두를 다치게 하는지 궁금해했다. 제로투가 이치고가 그녀에게서 그를 데려가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와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러나 히로는 그녀가 괴물이라고 말했고 영원히 떠나길 원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까지 제로투는 떠날 준비를 했고 걸어 나오려고 할 때 팀은 그녀가 미안했고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히로가 하숙집에 도착하기 전에 제로투는 그냥 지나쳐 숲으로 들어갔어요. 이치고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히로가 슬퍼하며 다시는 그녀를 못 볼 것 같아 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쫓으려 할 때 이치고는 그를 붙잡고 말했어요. 그가 그녀에게 돌아가면 괴물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그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고 그가 천국의 절정에 이를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며 그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히로는 제로투의 제트가 성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다음 날 병장은 많은 클락소사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여러 요새를 파괴하고 힘을 전멸시키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팀은 이렇게 큰 군대와 싸운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클락소사르를 두려워했고 모두가 멸망할까 걱정했어요. 상병은 그들에게 임무가 바로 정착지의 모든 클락소사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요. 성공이 인류의 생존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곧 팀은 출발 준비를 마쳤고 고로는 히로에게 말했어요. 지니고 있는 패배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이치고는 곧 돌아올 것이라며 쓸모없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쉬라고 권했어요. 전투 현장에서 제로투의 옛 동료들이 공격해서 클락소사르를 파괴했어요. 이치고와 그녀의 팀이 전장으로 돌진하자 후토시가 직선 광선을 쏘았어요. 괴물들을 처치하며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무자비하게 처치하는 공격을 했다. 조롬이 여러 괴물들을 베어버린 동안 미츠루는 눈앞의 괴물들을 폭파시키고 클락소사우루스의 정착지로 이어지는 구멍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치고가 팀에게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하자 클락소사우루스들이 분리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괴물 같은 초레이먼 클락소사우루스가 땅에서 솟아오르며 순식간에 폭발하며 요새를 내던졌다. 그러나 그 괴물은 새로운 요새로 다가가서 그것을 파괴한 후 그것이 최종 요새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 팀이 폭탄을 들고 그 앞에 섰고 그 순간 폭발하며 속도를 늦췄어요. 그러나 그것은 요새를 뚫고 들어가 작은 클락소우르를 도시로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요새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어요. 이치고는 내부로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제로투는 그녀보다 먼저 서둘러 도시로 달려갔어요. 수많은 괴물들이 계속해서 요새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제로투는 큰 클락소우르에 오르려 했지만 넘어졌어요. 괴물들이 그녀를 잡아먹으려 할 때 그녀는 꼬리로 그들을 파괴했어요. 팀이 지쳐갈수록 제로투는 그들을 뛰어넘어 눈앞의 모든 클락사우루스를 물리쳤다. 한편 히로는 제로투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녀가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테이프로 된 거울을 보며 그는 더 이상 패배자로 남아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그녀와 대화할 것이다. 한편 팀은 클락사우루스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곳과 탄약을 다 써버리자 금속을 꺼내 3마리를 때려 날렸다. 조롬은 몬스터와 싸우려 했지만 밀려났다. 이곳과 다른 것을 베는 순간 그들은 훈련 로봇을 발견했다. 제로투에게 달려가 보니 그가 히로라는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히로가 제로투에게 가기 전에 괴물들이 로봇을 밀어내고 히로는 바깥으로 넘어졌다. 히로를 발견한 이치코가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고로는 이치코가 자신이 히로를 차지하려고 둘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로봇의 전원을 끄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히로에게 로봇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이치고에게 그녀가 제로투에게 가까워지는 데 도움을 주라고 요청했다. 곧 이치고는 로봇을 가동시키기 시작했고 연결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오직 제로투에 대한 기억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사로잡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치고는 빠른 속도로 프랭크스에 충돌했지만 순간적으로 튕겨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 끝없이 공격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무기를 물어갔다. 그녀가 그것을 가격하자 머리를 맞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부딪혀서 힘을 껐다. 히로가 프랭크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제로투가 알아볼 수 없는 괴물이 되었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프랭크스를 조종하려고 했고 제로투가 완전히 로봇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그녀의 영혼에 닿기를 바랐다. 히로는 그녀의 추하고 거대한 뿔을 잡고 그녀의 기억 속을 보길 요청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그의 기억이 지워진 후 위사는 제로투의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그녀가 그것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나눈 순간들을 붙잡음으로써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책을 먹기 시작했다. 히로가 그녀를 가까이 앉아 뿔은 사라졌고 제로투는 눈을 떴다. 그가 그녀를 안으려 하자 그녀는 멀리 있으라고 말하며 자신이 괴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히로는 걱정하지 않았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으며 그때는 할 수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 외부 세계를 보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동시에 3마리의 큰 클락사우루스가 프랭크들을 향해 공격을 가했지만 그것이 하늘 높이 치솟자 강력한 빛이 시작되어 그 순간 프랭크들이 변화를 시작했다. 그녀가 괴물 클락사우루스 속으로 날아들어가서 그 안에서 분쇄하고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쪽으로 빠져나왔다. 그녀가 다시 돌진하면서 그녀는 클락사우루스 군대를 파괴하고 끊임없는 공격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주변 정착지를 부숴버렸다. 그리고 거대한 폭발로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다. 며칠 후 팀은 기숙사로 돌아왔지만 요새는 엉망이었으므로 청소년들은 직접 가져와야 했다. 물과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느 저녁 음식을 쌓으면서 고로는 히로에게 그들의 클락소로와의 전투가 그리워졌다고 말했고 나나와 상사가 몇 주 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히로는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끊임없는 전투를 그리워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든 숲을 산책하던 제로투는 나무를 감상하기 위해 멈췄습니다. 히로가 그녀에게 행복한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보다 더 행복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딩하우스에서 팀은 음식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제로투가 직접 고기를 잡아서 먹을 음식을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후토시가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미츠루는 그들이 요리책을 보고 자신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제로투가 생선이 가득 찬 통을 들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생선을 구워서 그들은 식사하고 나서 그것이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보딩하우스에서 버려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나나 상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자 그리고 더 이상 음식이 공급되지 않자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히로는 그들이 숫자로 인해 더 강해졌다고 생각했고 그들 앞에 서서 현재의 상태를 새로운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로봇 조종과 전투를 떠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날 밤 제로투는 히로에게 그녀가 예전 책에서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고 그가 그녀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배우도록 도와주었고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 외모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히로는 영원히 그녀 옆에 머물기로 약속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메이커 여러분.